안녕하세요. 은야쌤입니다. 오늘은 ITQ 파워포인트 2016 기출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에 띄워드릴 문제는 2021년 5월달 A유형 문제입니다. 수험자 유상부터 살펴보도록 할게요. 파일을 저장할 때 이름이 정해져 있죠. 수험자 번호 빼기 본인의 이름으로 넣으셔야 되겠고요. 파일을 저장하실 때는 시험장에 ITQ라고 하는 폴더가 따로 마련되어 있을 거예요. 경로에 맞춰서 저장을 하셔야 되겠고요. 주기적으로 저장을 하셔서 혹시나 있을 사고에 대비하셔야 되겠죠. 답안을 작성하실 때에는 슬라이드의 크기가 지정이 되어 있죠. A4 용지라고 하는 거 제일 먼저 설정을 해주시면 안전할 것 같고요. 슬라이드는 토탈 6개 만들죠. 문제에서 1번부터 순서대로 작업해라 라고 되어 있기는 한데 슬라이드를 6개를 먼저 만들어 놓고 난 다음에 나는 1번에 있는 슬라이드 좀 어렵다 그러면 2번, 3번, 4번 뒤쪽 거 먼저 하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결과물이 1, 2, 3, 4 순서대로만 되어 있으면 괜찮아요. 슬라이드에 2번부터 6번 슬라이드의 경우에는 도형의 제목과 하단의 로고 공통적으로 만들어지는 거 아시죠? 슬라이드 마스터 이용해서 작성하시면 되겠고요. 세부 조건을 설명해 놓은 이 점선으로 된 원은 입력하지 않습니다. 혹시라도 슬라이드를 각각의 파일로 작성해서 저장할 경우에는 실적 처리된다. 근데 사실 이렇게 따로따로 저장하는 것 자체가 어려우니까요. 이거는 무시하셔도 되겠네요. 전체 구성부터 찬찬히 만들어 보도록 할까요? 슬라이드의 크기는 A4 용지이고 슬라이드 6장은 순서대로 작성을 하세요 라고 하는 게 제일 먼저 지시되어 있군요. 슬라이드의 크기는 디자인 메뉴를 클릭하시게 되면 오른쪽 끝자락에 사용자가 직접 지정할 수가 있죠. 슬라이드의 크기는 사용자가 A4 용지입니다 라고 지정을 하시고 나오시면 되겠고요. 최대화로 보셔도 되고 맞춤 확인으로 보셔도 되고 상관은 없습니다. 슬라이드 토탈 6장을 만들어 놓도록 할까요? 슬라이드를 추가하는 건 홈으로 돌아오셔서 새 슬라이드라고 하는 글자와 그냥 위쪽에 반짝이 종이 둘 다 새로운 슬라이드를 만드는 기능이기는 한데요. 새 슬라이드라는 글자를 눌렀을 때는 미리 만들어져 있는 레이아웃을 확인하면서 선택하실 수 있는 거고요. 위쪽에 있는 반짝이 종이는 좀 전에 사용했던 아이를 반복적으로 똑같이 쓸 때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우선 첫 번째 슬라이드는 그대로 써놓을 거니까 내버려 두시면 되겠고요. 새 슬라이드라고 하는 글자를 눌러서 2번과 6번 슬라이드의 경우에는 아래쪽이 텅 비어 있어야 저희 도형들을 넣기가 편하겠죠. 새 슬라이드에서 제목만이라고 하셔서 아래쪽 비어있는 친구를 만들었다면 3, 4, 5번 슬라이드에 대해서는 아래쪽에 글씨도 넣고 표도 넣고 그리고 차트도 넣어야 되기 때문에 새 슬라이드라는 글자 눌러서 제목 및 내용이라고 내용을 넣을 수 있는 친구를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방금 넣었던 아이 똑같은 아이가 필요할 때는 반짝이 종이를 눌러주면 된다. 반짝 반짝 3, 4, 5번은 같은 형태를 잡아주시면 되겠고요. 마지막 6번째 슬라이드는 다시 새 슬라이드라는 글자를 눌러서 텅 비어있는 제목만 있는 친구를 선택해 주시게 되면 2번과 6번 슬라이드는 아래쪽이 텅 비어 있고요. 3, 4, 5번의 경우에는 무언가 집어넣을 수 있게 내용을 채울 수 있는 슬라이드 형태가 마련되었습니다. 슬라이드 마스터를 이용해서 2번부터 6번 슬라이드에 대해서는 제목이나 하단 로고, 슬라이드 번호를 마스터를 이용해서 만들어 달라라고 지시가 되어 있어요. 보기라고 하는 메뉴를 클릭하시면 슬라이드 마스터를 선택하실 수 있을 거고요. 제일 위쪽으로 쭉 올리셔서 1번이라고 하는 이름이 붙어있는 친구, 이 친구가 킹 왕짱 마스터입니다. 여기에다 무언가를 제작을 해 놓으시게 되면요. 다른 친구들도 다 덩달아서 같은 걸 가지게 돼요. 꼭 1번이라고 하는 이름이 붙어 있는지 확인을 해주시고요. 마스터 슬라이드에다가 넣어야 되는 제목, 도형은 여기 목차에 있는 도형을 작성하시면 되겠죠. 목차에 보면 도형이 항상 2개가 겹쳐서 보입니다. 없는 걸 집어넣는 건 삽입, 도형을 넣을 거예요. 도형. 아래쪽에 깔려있는 도형부터 찾아보도록 할까요? 클릭 드래그해서 기다랗게 만들어 주시고 빙그르르 돌려도 되고요. 도형을 선택한 상태에서 위쪽에 보시게 되면 도형의 서식이 보입니다. 거기에서 회전을 시켜줄래요? 라고 선택하시게 되면 좌우 대칭을 시켜줄 수도 있어요. 없는 거 집어넣는 건 삽입, 도형을 넣을 거예요. 도형.
평행사변형 찾으셔서 클릭 드래그 쭉 길게 그려주시면 되겠고요. 출력물을 보시면 서로 색깔이 다른 걸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시험장에서 문제지를 받을 적에 어차피 흑백이기 때문에 무슨 색깔인지는 보이지 않지만 색깔이 다르구나 정도는 농도를 보면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뒤쪽에 깔린 친구는 색깔을 좀 옅은 색깔로 바꿀 거고요. 그 위에 얹어져 있는 색깔은 좀 짙은 색깔로 바꿔주면 되겠습니다. 문제에서 보시면 그 도형들에 대해서는 선이 없습니다 라고 지시가 되어 있네요. 두 도형들 모두 다 같이 선택하셔서 도형의 윤곽선은 없습니다 라고 클릭하시면 돼요. 동시에 같이 선택하는 방법은 넓게 드래그 하셔서 선택하는 방법도 있고요. 하나를 선택하시고 또 하나 추가할 때는 왼손이 Shift 누른 상태에서 도형을 추가로 선택하시게 되면 동시에 여러 개를 선택하실 수 있으니까 참고하세요. 글씨를 넣는다면 그 글씨가 맨 앞쪽으로 와야 되겠죠. 지금은 도형 밑에 깔려 있으니까 글자 넣는 이라고 클릭을 하시게 되면 역시 이 친구도 도형에 해당하는 아이이기 때문에 서식이 보일 거예요. 서식 단추를 누르셔서 맨 앞으로 오렴이라고 자, 이렇게 글씨가 보여지게 만들어 주시면 되겠고요. 글꼴에 대한 언급이 있습니다. 제목 글꼴은 굴림의 40 흰색 가운데 맞춰주세요 라고 했네요. 글자를 쪼로록 블럭을 잡으셔도 되고요. 글자가 들어있는 상자의 테두리를 콩 찍으셔서 몽땅 다 선택했다 라고 인식을 시켜주시면 되겠죠. 글자에 대한 건 홈으로 가셔서 글꼴 맞춰주시고요. 크기 맞춰주시고요. 색깔이 흰색이다 라고 했으니까 글자의 색깔도 맞춰주시게 되면 이렇게 들어갈 거고요. 가운데에다가 배치를 하시면 될 텐데 아무래도 도형 밑에 이렇게 걸쳐져 있으면 글씨가 잘 안 보이네요. 이렇게 위에다 얹어주도록 할게요. 가운데 예쁘게 배치되도록 조절을 해주세요. 하단의 로고를 만들어 달라 라고 했군요. 자, 하단의 로고는 여러분들의 문제지에 보시면 이렇게 목차 부분 아래쪽에 ABC 주식회사라고 들어가 있는 거 요거 이제 회사의 로고라고 간주하고 작성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없는 걸 집어넣는 건 삽입, 그림을 넣을 거예요. 그림. 어디 있는 그림을 넣을 건지는 여러분들께서 시험장에서 찾으셔야 되겠죠. 문서 안에 ITQ라고 하는 폴더가 있을 거고요. 그 안에 그림들이 마련되어 있을 겁니다. ABC 주식회사를 찾으셔서 삽입하시게 되면 숑 들어갈 거고요. 문제 보아하니 이렇게 왼쪽 하단에 있군요. 들어서 왼쪽에다가 구석에 놓으시면 될 텐데 크기가 좀 커 보이죠? 나중에 글씨를 넣는다면 이 정도는 글씨를 넣을 건데 이렇게 걸쳐져 있으면 글씨가 가려서 안 보일 테니까요. 요거는 좀 크기를 줄일 거예요 라고 상자에 걸쳐지지 않게 줄여주시면 되겠고요. 그림을 선택하고 있으면 그림 도구의 서식이 보입니다. 왼쪽에 보면 색깔에 대한 얘기가 나와 있고요. 색깔을 투명하게 해줄 거예요. 투명한 색 설정이라고 하셔서 어느 부분을요? 요 회색 부분을요 라고 클릭하시게 되면 투명하게 처리가 되죠. 슬라이드 마스터에서 또 하나 번호를 넣어라 라고 되어 있는데 이 우측 하단에 보시면 샵이라고 표시 보이시죠? 이게 바로 번호를 얘기하는 거고요. 그 위치에는 불만이 없으니까 여기서는 그대로 작성하고 나오시면 될 것 같아요. 다만 여기에 있는 그 모든 아이들이 다 제목에 도형들이 들어간 게 보일 텐데요. 제목 슬라이드, 우리 6장의 슬라이드 마련했었잖아요. 첫 번째에 있는 그 제목 슬라이드의 경우에는 도형이 보이면 안 됩니다. 그래서 1번 딱지 붙은 친구 바로 밑에 있는 친구가 제목 슬라이드예요. 얘는요 라고 선택하셔서 위쪽에 메뉴 보세요. 슬라이드 마스터 작업하고 있는지 확인하셔서 배경 그래픽을 숨길게요 라고 체크를 하시게 되면 마스터를 닫고 나왔을 때 모든 슬라이드들은 다 도형들이 있지요. 그런데 누구만요? 첫 번째에 있는 이 친구만요 없습니다 라고 보이게 될 거예요. 슬라이드의 번호도 아까 마스터에서 우측 하단에 있는 거 확인했었는데 지금은 보이지 않죠? 있긴 있는데 보여라 라고는 하지 않았기 때문에 강제로 넣어줄까요? 삽입 메뉴를 누르셔서 슬라이드에 번호를 넣겠습니다 라고 하게 되면 슬라이드의 번호를 체크해서 넣을 수 있고요.
다만 첫 번째 페이지 제목 슬라이드에는 표시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얘는 표시 안 한다 라고까지 하셔서 모두 적용해 주세요 라고 나오면 다른 슬라이드에는 다 번호들이 쑥쑥쑥 들어가 있는데 첫 번째에만 없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클릭해 보면 2번, 3번, 4번. 그런데 첫 번째 1번에는 보이지 않죠? 이렇게 해서 전체 구성을 맞춰 봤고요. 표지 디자인을 만들어 보도록 할까요? 자, 첫 번째 슬라이드에 있는 표지 디자인은 이미 제목을 넣을 수 있도록 자리를 차지하고 있네요. 제목은 필요 없으니까 이만큼이라고 넓게 드래그 하셔서 딜리트 지워주시면 되겠고요. 문제에서 보면 도형과 워드 아트와 그림을 이용하세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도형을 만드셔서 그 안을 그림으로 채워라 라고 되어 있는 거죠. 요 커피 모양의 사진 얘기하는 것 같아요. 없는 걸 집어넣는 건 삽입, 도형을 넣을 거고요. 사각형을 선택하셔서 우측에다가 쭉 크게 도형을 만들어 주는데 이 도형에다가 채워달라는 거죠. 도형을 선택하고 계시면 위쪽에 서식이 뜹니다. 거기에서 도형에 채우기, 그림으로 채울 거예요. 그림은 저희가 슬라이드 마스터에서 이미 한번 선택했기 때문에 그 경로를 기억하고 있고요. 커피 그림 3번을 삽입하시게 되면 이렇게 도형 안에 쏙 들어가게 됩니다. 문제에서 보시면 그 그림은 투명도 50%로 할 거고요. 가장자리는 부드럽게 5포인트 처리할 겁니다. 일단 그림을 선택하고 계시면 위쪽에 서식이 뜬다고 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도형에 대한 효과를 찾아서 넣을 수 있을 거예요. 도형의 효과 가보시면 부드러운 가장자리 5포인트라고 하는 친구를 찾아서 넣으시면 될 텐데 투명도는 아무리 찾아도 없네요. 그렇다면 이 친구는 따로 얘기를 하셔야 됩니다. 오른쪽 버튼 누르셔서 그림에 서식 가시게 되면 이렇게 오른쪽에 그림 서식이 창문으로 따로 뜰 거고요. 첫 번째 단추부터 시작해서 단추들을 하나씩 눌러주시면 거기에 해당하는 기능들이 쭉쭉쭉 나올 거예요. 채워주는 거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깡통을 누르시고 그 채우는 걸 어떻게 채운다? 그림으로 채운다 라고 되어 있는 상태. 그런데 거기에 투명도를 주겠다 라는 얘기인 거죠. 투명도 50% 다 됐네요. 그림의 서식은 이제 닫아도 되겠죠. 뿅 닫으시게 되면 다시 창문이 넓어지는군요. 워드 아트를 삽입해 볼게요. 없는 걸 집어넣는 건 삽입. 워드 아트를 넣을 거예요. 워드 아트. 가장 첫 번째에 있는 밋밋한 친구를 고르셔서 타이핑 할게요. 글씨를 다 쓰시고 나면 문제에서 제시하고 있는 모양과 글꼴 그리고 효과를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선 글자 작업하고 있으니까 이만큼이요 라고 블럭을 잡아서 홈으로 돌아가시면 글꼴 맞출 수 있죠. 굴림 찾으시면 되겠고요. 그 아이를 굵게 해주세요 라고 체크하시면 되는데 그림자가 섀도우 자동으로 체크가 되어 있네요. 뿅 찍어서 그림자는 없애주도록 할게요. 글자에 대한 얘기는 끝났는데 그 모양새에 대한 건 서식으로 가셔야 되겠죠. 자, 서식 가셔서 이번에는 도형에 대한 스타일이 아니에요. 워드아트 글자에 대한 스타일을 찾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효과를 줄 거예요. 맨 아래쪽에 보시면 변환이라고 해서 꾸겨주는 모양을 찾으실 수 있고요. 이렇게 위쪽으로 솟아오른 갈매기형 수장. 크기는 조절점을 이용해서 여러분들께서 최대한 비슷하게 출력물과 같이 맞춰주시면 되겠고요. 텍스트의 반사 효과도 줘야 되겠군요. 텍스트 효과에 가셔서 반사하는 효과, 어느 정도 반사될 건지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죠. 2분의 1 반사 4포인트라고 했습니다. 이름이 똑 떨어지게 같은 아이를 찾으시면 되겠네요. 마지막으로 그림 삽입하는 거 우리 마스터에서 했던 거하고 똑같은 기능이죠. 삽입에 그림으로 들어가셔서 우리 거 어디 있는지 경로를 정하시고요. 삽입하시게 되면 그림이 들어와요. 문제지에서는 이번에 왼쪽 상단에 배치가 되어 있으니 우리도 옮겨줘야 되겠군요. 이리 온이라고 끌어다 놓으시고 크기가 조금 커 보이죠? 크기 적당히 조절하셔서 색깔 투명하게 바꾸시려면 그림 선택하고 있으면 위쪽에 그리기 서식이 뜹니다. 거기에서 색깔 바꿔줄 수 있다. 밑에서 두 번째 투명한 색을 요 회색
뿅 찍어주시게 되면 투명이 되죠. 슬라이드 2번 목차 슬라이드로 넘어갈까요? 제목부터 넣을게요. 클릭하셔서 목차 써주시면 되겠고요. 문제에 보시면 도형을 이용해서 목차를 작성할 건데 글꼴이 도둠의 24다 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글꼴은 제목에 대한 얘기가 아닙니다. 제목은 우리 슬라이드 마스터에서 글자 크기 맞춰놨죠? 그 제목을 건드리시면 안 돼요. 아래쪽에 있는 도형들, 얘네들이 도둠의 24다 라는 얘기입니다. 아래쪽에 있는 도형 깔려져 있는 연두색부터 만들어 보도록 할까요? 없는 거 집어넣는 건 삽입, 도형을 넣을 거예요. 도형, 사각형을 길다랗게 가늘게 그려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위에 삼각형을 얹어주시면 되겠죠. 삽입에 도형 가셔서 삼각형, 색깔이 서로 달라 보이니까 색상은 원하시는 대로 바꿔주시면 돼요. 도형에 대해서는 선이 없다라고 지시사항에 나와 있으니까 빠뜨리지 마시고요. 너네들이라고 전체 쫙 다 보셔서 서식, 윤곽선은 없습니다 라고 글씨를 넣어야 되는데 도형을 붙잡고 넣는 게 아니라 허공에 글씨가 떠 있죠. 없는 글자를 집어넣는 거 역시 삽입에 가셔서 글상자 이용하시면 되겠죠. 텍스트 상자. 클릭 드래그 하시게 되면 비어있는 글상자가 만들어질 거고요. 고혈압이라고 하는 글자 하나만 좀 써 놓도록 할게요. 몽땅 써서 일일이 다 지우면 귀찮으니까요. 공통적인 글자만 써서 배치하면 되겠네요. 모두 다 라고 넓게 드래그 하셔서 복사할 때 왼손이 도와줍니다. 컨트롤 키를 누른 상태에서 도형을 쭉 드래그 하시게 되면 쌍땡이가 이렇게 내려오죠. 클릭 드래그, 클릭 드래그, 클릭 드래그. 글씨 입력하세요. 글자들을 다 입력하시고 나면 이제 글꼴 맞춰주시면 되겠네요. 모두 다 라고 선택하셔서 글꼴, 글자에 대한 건 홈에서 얘기하죠. 클릭하시고 도둠, 크기는 24. 색깔에 대한 언급은 없는데요. 왼쪽에 있는 삼각형의 글자는 하얗고요.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도형 위에 얹어진 글자는 까맣습니다. 그래서 특별한 언급이 없어도 출력 형태를 보시고 색깔을 맞춰주시면 되겠죠. 세부 조건 보완이 텍스트에다가 하이퍼링크를 적용하세요 라고 되어 있군요. 이렇게 파란색에 밑줄 쫙 그어져 있는 친구가 하이퍼링크가 걸렸다 라는 뜻이고요. 글자들을 쪼로록 블럭을 잡으셔서 없는 걸 집어넣는 거 삽입, 링크를 걸을 거예요. 하이퍼 링크. 그러면 어디다 연결할 건지가 나옵니다. 현재 문서 안에서 왔다 갔다 할 거니까 현재 문서라고 해주시면 되겠고요. 문제에서는 슬라이드 5번과 연결하세요 라고 되어 있군요. 확인해서 나오시면 글자에 이렇게 파란색 밑줄 쫙 그어지면서 링크가 걸렸다는 걸 확인할 수 있겠네요. 그림을 삽입해서 마무리 지을까요? 없는 거 집어넣는 거 삽입, 그림을 넣을 거예요. 그림은 문제에 제시하고 있는 5번을 넣어주시면 되는데 혼자 들어있는 게 아니라 다른 형제들도 같이 있군요. 일단은 집어넣을 거고요. 그 중에서 일부분은 잘라내야 되겠네요. 그림을 선택하고 있으면 그리기 서식이 나온다. 거기에서 자르기 기능 이용하시면 되겠죠. 자르기라고 클릭하시게 되면 가장자리에 이렇게 깜장색의 칼날들이 생기는 게 보일 거예요. 그 선에다 정확하게 마우스를 갖다 대시고 조절을 하시면 되겠죠. 의사만 쫙 정리를 하시고 바로 움직이지 마시고요. 일단 나 요만큼만 필요해 라고 확정 신고하셔야 되겠죠. 빈 공간을 눌러서 확인을 일단 하시고 그리고 나서 들어서 원하시는 위치에다가 옮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출력 형태 보시고 비슷하게 배치해서 마무리 지어주면 두 번째 목차 슬라이드도 끝났네요. 세 번째 텍스트 슬라이드로 넘어가 볼까요? 제목부터 입력할게요. 클릭. 아래쪽에 세부 내용도 쓰시면 되는데 영문은 영문대로 따로 하나 만들 거고요. 한글은 한글대로 따로 하나 만들 겁니다. 왜냐하면 요 너비가 서로 다르기 때문이죠. 우선 영문을 먼저 써볼까요? 클릭.
글씨를 입력을 다 하셨으면 문제에서 제시하고 있는 글 머리 기호를 적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이 수준에 대해서는 커다란 다이아몬드, 두 번째 이 수준에 대해서는 조그만 사각형 적용을 하라고 했으니까 일단 너는 이라고 클릭을 하셔서 글자에 대한 건 홈 보고 계시죠? 글꼴은 여기, 그리고 전체 덩어리에 대한 단락은 저기. 단락 부분에서 제일 첫 번째 보이는 친구, 얘가 바로 글 머리 기호이지요. 커다란 다이아몬드 얘네요. 뿅 찍어서 적용하시면 되겠고요. 이 수준 한 발짝 들어가는 친구는 글 머리 기호가 작은 사각형이죠. 문제에 보시면 다이아몬드 문단이나 사각형의 문단이나 공통점은 글꼴이 굴림이다 라는 내용이고요. 그리고 줄간격이 1.5다 라고 하는 게 공통적인 부분이니까 전체를 몽땅 선택하셔서 글꼴과 줄 간격을 먼저 맞춰주도록 할게요. 굴림이고요. 줄 간격은 위아래의 간격을 얘기하지요. 줄 간격 1.5입니다 라고 하면 사이사이가 멀리 뚝뚝 떨어지는 게 보일 거예요. 자, 이제 서로 다른 부분은 1수준의 경우에는 글자 크기가 24에 굵어요. 2수준의 경우에는 그냥 20입니다 라고 하는 내용이 다르군요. 1수준 얘네들은요 라고 전체 선택하셔서 크기가 24입니다 라고 크기 맞춰 줄 거고요. 굵어야 되니까 굵게까지 표시하겠습니다. 이 수준은 한 발짝 안쪽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이 친구도 역시 단락 부분에 있습니다. 안쪽으로 들어가세요. 오른쪽으로 향하는 화살표 보이시죠? 목록 수준 늘림이라고 뿅 찍어주면 알아서 글씨가 작아지긴 하지만 그래도 문제에서 제시하는 것보단 좀 크죠? 몽땅 다 블럭을 잡으셔서 크기는 20이거든요 라고 바꿔주시면 이렇게 바뀌게 될 거예요. 오른쪽에다가 비디오를 넣을 공간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이 친구의 너비를 쭉 조절을 하셔서 요만큼만 필요해 라고 조절해 주시면 되겠고요. 다만 상자를 혹시 들어서 이리저리 옮기거나 상자의 크기를 줄이다 보면 글자 크기도 이렇게 쪼그라들어요. 문제에서 분명히 글자의 크기를 지정했다는 건 바뀌면 안 된다는 뜻이기 때문에 상자의 크기가 커지든 작아지든 지시사항에 나와 있는 것과 달라지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요 상자 안에다 커서를 두시고 오른쪽 버튼 누르셔서 텍스트 효과 서식으로 가보세요. 그러면 이렇게 글자 모양에 대해서 상자 대화할 수 있죠. 현재는 넘치면 텍스트의 크기가 자동으로 조정될 수 있도록 체크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거 하지마 라고 자동 맞춤 안함을 설정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자동 맞춤 안함이라고 하고 나와주시면 상자의 크기를 이렇게 줄여도 글자 크기는 그대로, 상자를 넓혀도 글자 크기는 그대로 이렇게 만들어지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상자를 살짝 위쪽에다 올리고 아래쪽에 한글은 지금 세팅되어 있는 거에서 글자만 바꿔치기 하면 되겠죠. 복사해서 쓸게요. 도형을 복사할 때 왼손으로 컨트롤키 누른 상태에서 도형의 테두리 쭉 당겨주시면 쌍둥이가 이렇게 오지요. 너비를 좀 넓게 가셔서 글자들 바꿔주시면 되겠습니다. 입력이 끝나면 출력된 것과 최대한 비슷한 너비로 맞춰서 칸의 너비 조절을 하시면 되겠죠? 텍스트에 대한 얘기는 다 마쳤습니다. 동영상만 삽입하면 되겠네요. 없는 걸 집어넣는 건 삽입이고요. 오른쪽 끝자락에 보시면 비디오 넣으실 수 있을 거예요. 비디오도 역시 우리 거 컴퓨터 안에 들어있죠. 그림을 갖고 왔던 경로하고 똑같은 곳에 있습니다. 동영상을 삽입하겠다 라고 불러서 갖다가 배치하시면 되겠고요. 문제에서는 그 친구를 자동 실행할 수 있게 반복적으로 재생할 수 있게 설정해 주세요 라고 했군요. 비디오를 선택하고 계시면 위쪽에 비디오에 대한 서식으로 메뉴가 자동 바뀌어져 있고요. 그 중에서 재생에 관한 얘기하고 있으니까 재생 반복적으로 해주세요 라고 체크하실 거고요. 시작은 자동으로 시작하게 해주세요 라고 선택을 하셔서 마무리 지어주시면 텍스트와 동영상 슬라이드도 마무리가 됐습니다.
네 번째 슬라이드는 표 슬라이드죠. 제목을 넣고 작업할게요. 표를 만드실 때는 아래쪽에 있는 아이콘들 중에서 표를 만들겠습니다 라고 하는 아이콘을 선택하셔서 넣으시면 되겠고요. 몇 행에 몇 열인지를 세시면 될 텐데, 문제지에 보시면 가장 많은 행수 하나, 둘, 셋, 넷, 4개의 행이군요. 가장 많은 열수 1열, 2열, 3열입니다. 그래서 열은 3개, 행은 4개. 확인하고 나오시면 이렇게 표가 만들어질 거고요. 크기는 출력 형태와 비슷하게 왼쪽에다가 도형 넣을 공간 좀 확보해 주시고, 위쪽에다가도 도형 넣어야 되죠. 공간을 확보하셔서 만들어 주시면 되겠네요. 타이핑 할게요. 칸을 합쳐야 되는 경우에는 이만큼만요 라고 블럭을 잡으셔서 대고 오른쪽 버튼 누르시면 이 칸들을 합쳐주는 게 셀 병합입니다. 뿅 찍으셔서 합친 다음에 글씨 쓰시면 돼요. 표를 먼저 작성했으니 표에 대한 얘기부터 먼저 처리할까요? 표의 스타일이 테마 스타일 1번에 강조 6번이다 라고 되어 있군요. 표를 선택하고 있으면 위쪽에 표에 대해서 디자인이 뜨죠. 예를요 라고 클릭하시게 되면 표의 스타일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자세히 보기 단추를 눌러서 이름을 기다리시면 이렇게 테마 스타일 1번에 강조 6번입니다 라고 뜨게 될 거예요. 똑같은 이름을 찾으셔서 설정을 하시면 되겠고요. 똑같은 아이를 설정했는데 분위기가 좀 작은 건 왼쪽에 보시면 머리글 행과 줄무늬 행이 이렇게 체크가 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그 친구들을 V체크 해제시켜 주게 되면 문제지와 비슷한 느낌이 들죠. 그 안에 들어있는 글꼴들이 다 굴림의 18이라고 했으니까 글자들을 쪼로록 블럭을 잡으셔서 홈에 가시면 글꼴 바꿀 수 있어요. 가운데다가 위치 맞춰주시면 되겠고요. 나머지 도형들을 넣으면 되겠죠. 좌측에 있는 도형 먼저 만들어 볼까요? 없는 거 집어넣는 건 삽입, 도형을 넣을 거예요. 도형, 양쪽 모서리가 쌍둥쌍둥 잘려진 친구 뿅 찍으셔서 그려주시면 되겠죠. 하나를 잘 만드셔서 지시사항에 나와 있는 대로 그라디언트 효과를 주도록 하겠습니다. 예를요 라고 선택하시면 서식이 뜰 거고요. 그 도형에 채우는 효과를 그라디언트로 바꿔주면 되겠죠. 뿅 찍으셔서 그라데이션. 문제에서는 선형 아래쪽이라고 되어 있네요. 이름이 똑 떨어지게 선형 아래쪽이라고 되어 있는지 확인하셔서 복사를 할게요. 복사하실 때 왼손에 도움 필요하죠? 컨트롤 누른 상태에서 도형을 질질질 끌고 가시면 되겠고요. 상단에 있는 도형도 정리를 해볼까요? 상단에 있는 도형은 한쪽 모서리가 잘린 친구가 밑에 깔려 있고요. 그리고 나서 그 위에 배지를 얹어 놓았군요. 없는 거 집어넣는 건 삽입, 도형을 넣을 거예요. 도형, 한쪽 모서리가 잘린 사각형 선택하셔서 클릭 드래그 쭉 해서 만들어 주시고요. 그 위에다 배지를 얹습니다. 삽입의 도형. 한 입씩 베어 먹은 것처럼 보이는 배지 도형을 그 위에 얹어 줄게요. 색깔을 좀 다르게 선택하도록 할까요? 도형의 채우기 색깔은 이 색깔입니다 라고 다르게 줄게요. 이렇게 두 개의 도형을 동시에 선택하셔서 컨트롤 누른 상태에서 옆으로 갖다 배치하시면 되겠죠. 너비를 좀 넓혀 줄게요. 컨트롤 누르고 복사하시고 너비 맞춰 주시고요. 도형도 마찬가지 글꼴을 정리하도록 할게요. 몽땅 다 쫙 잡으셔서 글꼴은 홈에 가서 얘기하는 거죠. 굴림, 크기는 18. 색깔은 별 얘기하지 않지만 까매 보이죠? 글자의 색깔 깜장색이라고 해서 마무리를 지을게요. 어차피 전체를 몽땅 다 잡아서
글꼴을 맞출 텐데 표는 왜 먼저 글꼴을 맞췄을까요? 표하고 도형하고는 한꺼번에 글자 모양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도형은 도형대로 그리고 표는 표대로 따로따로 글자의 모양을 적용을 하셔야 돼요. 차트 슬라이드 보겠습니다. 제목 넣을까요? 차트를 만드실 때에는 가운데 있는 도형 중에서 가운데 있는 단추 중에서 이렇게 차트를 만들겠습니다 라고 하는 단추 선택하시면 됩니다. 클릭하셔서 차트의 종류를 고르시면 되겠죠. 묶은 세로막대형 만들어라 라고 했으니 기본적인 묶은 세로막대형을 확인하시면 되겠고요. 데이터를 입력하실 때에 문제지에 보이는 이 순서대로 그대로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항목 1번에다가 고혈압 1단계, 여러분들께서 데이터 입력한 걸 기반으로 해서 이렇게 차트를 만들어 주는데요. 지금 필요 없는 항목 3번과 4번이 보이죠? 이 친구들은 데이터를 지운다고 해서 딜리트 지워 볼게요. 그 친구들이 완벽하게 지워지진 않죠. 공간이 그대로 남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들을 지우실 때는 모서리에다가 마우스 갖다 대시면 화살표 보여요. 클릭 드래그 하셔서 나는 요만큼만 필요해요 라고 범위 자체를 수정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막대기를 세워놓은 거 보니 5개가 널찍널찍하게 뿅뿅뿅 세워져 있지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5개가 조붓조붓하게 가까이 붙어 있네요. 이 친구는 데이터 입력하는 창문 떠 있는 상태에서 행과 열을 전환시켜 줄게요 라고 눌러주시면 이렇게 막대기가 변환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해서 우리가 원하는 모양은 이렇게 뚝뚝 떨어진 막대기를 원하니까 그 모양과 가장 비슷한 상태를 확인하시고 데이터 입력하는 창 닫아주세요. 차트의 종류는 묶은 세로막대형이 맞는데 그 안에 있는 글꼴은 도둠의 16이고 바깥쪽에 외곽선도 있다 라고 되어 있군요. 차트를 덩어리째 뿅 찍고 일단은 글자에 대한 얘기는 홈에 가서 정리를 좀 해주도록 할까요? 도둠 크기는 16. 가장자리에 테두리에 대한 얘기는 홈에서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디자인으로 가시게 되면 전체적으로 큼직큼직한 걸 선택할 때는 디자인에서 얘기하는 거고요. 하나하나 세세하게 수정할 때는 서식으로 갑니다. 외곽선의 테두리를 선택을 할 겁니다. 선에 대해서는 도형의 선이라고, 윤곽선, 무슨 색인지는 설명되어 있지 않고요. 그냥 색깔이 있으니까 깜장색으로 퉁. 세부 조건 들어가 보도록 할까요? 세부 조건에 보시면 차트의 제목부터 찬찬히 입력을 해 주셔야 되겠군요. 차트의 제목 맞춰주세요. 글자에 대한 얘기는 홈에서 했고요. 그 세세한 색깔, 테두리에 대한 얘기는 서식으로 돌아오겠습니다. 도형을 채우는 거 하얀색으로 채울 거다 라고 색깔 정해주시면 되겠고, 도형에 윤곽선이 있는데 무슨 색인지는 얘기하고 있지 않으니까 그냥 임의로 깜장색 넣어주시면 되겠고, 그림자도 있다 라고 하는군요. 그렇다면 도형의 효과까지 가보도록 하죠. 그림자는 오프셋 아래라고 했으니 아래쪽에 있는 그림자로 뿅 찍으시면 일단 제목에 대한 얘기는 끝났고요. 차트의 영역, 그림 영역에 대해서 채우는 거 노란과 흰색으로 지시가 되어 있네요. 차트를 마우스 갖다 대시면 여기는 차트 영역입니다. 여기는 그림 영역이에요 라고 말풍선 뜨는 거 보이시죠? 뿅 찍으셔서 때깔 곱게 씌워줄 거예요. 도형 스타일에 가셔서 노랑, 그림 영역도 마찬가지죠. 너는 이라고 선택하셔서 도형 채워줄 거예요. 하양. 데이터 서식을 보시게 되면 고혈압의 2단계 계열을 표식이 있는 꺾은 선형으로 변경한 다음에 보조축으로 지정하세요 라고 되어 있군요. 고혈압 2단계라고 하면 요 주황색의 막대를 얘기하는 거죠. 자, 주황색의 막대 잘 보이는 친구 얘만 잡을까요? 그 친구를 오른쪽 버튼 누르시면 차트의 종류를 바꿀 수가 있어요. 내가 선택한 주황색의 계열을 차트 바꾸겠습니다 라고 뿅 찍으셔서 뭘로 바꿔요? 표식이 있는 꺾은 선으로 바꿔요.
그리고 보조축으로 지정합니다 라고까지 체크하고 나오셔야겠네요. 확인. 값을 표시하세요 라고 해서 2019년도에 고혈압 1단계 계열만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2019년도면 요 네 번째 친구들 중에서 고혈압 1단계라고 하는 건 이 파랑 막대기를 얘기하는 거죠. 자, 그렇다면 예를요 라고 파랑 막대기 한 번만 클릭하시면 모든 파랑 막대가 다 선택되고요. 한 번 더 클릭하시면 그 중에 얘만이라는 뜻이에요. 오른쪽 버튼 누르셔서 데이터 레이블 추가라고 하시게 되면 숫자 값이 들어가죠. 이걸 값 표시라고 합니다. 지시에 나와 있는 건 여기까지이고요. 그 이외에 나머지는 여러분들께서 보시고 비슷하게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지나가는 요 선들이 눈에 거슬리니까 정확하게 콩 찍으셔서 지워보도록 할 거고요. 아래쪽에 표 모양이 보이죠? 자, 그 표 모양은 차트를 선택하고 계시면 위쪽에 전체 큰 덩어리로 움직이는 게 디자인이라고 했잖아요. 거기에서 차트의 요소를 추가할 수 있습니다. 차트의 요소 중에서 데이터 테이블이라고 하는 게 표를 얘기하는 거예요. 표를 현재 없음으로 되어 있는 거, 범례를 표시하는 것까지 포함해서 만들도록 할게요. 그럼 이렇게 아래쪽에 표가 만들어지는데 범례를 포함했다라고 하는 게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파랑 막대기는 누구다, 빨간 꺾은 선이 누구다 라고 표현해주는 이런 친구들을 범례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아이들을 표 안에다가 직접 넣었다라는 얘기겠죠. 그렇다면 요 안에 들어있으니까 밑에 따로 다시 범례가 있을 필요는 없겠네요. 선택하셔서 지우시면 되겠고요. 거의 다 됐습니다. 이제 왼쪽에 있는 숫자 0부터 1600까지 맞고요. 오른쪽에 있는 숫자 0부터 250, 300 요게 좀 다른데 하나하나 좀 맞춰 볼게요. 왼쪽에 0부터 1600까지는 맞는데 우리 거는 컴마 표시가 안 되어 있고 문제에서는 컴마 표시가 되어 있군요. 오른쪽 버튼 누르셔서 축에 서식을 보시게 되면 이렇게 창이 따로 뜰 거고요. 최소값이 0이고 최대값이 1600인 건 불만이 없어요. 사이사이에 단위도 200단위로 2, 4, 6, 8 넘어가는 것도 문제가 없는데 다만 표시하는 형식이 좀 마음에 안 드는 거죠. 자, 표시 형식이라고 선택하셔서 요거를 일반이 아니라 숫자로 바꿔주시게 되면 천단위 구분기호를 넣는 기능이 그 안에 들어있어서 보시는 바와 같이 천단위 구분기호가 자동으로 숑 하고 들어가요. 오른쪽에 있는 친구도 콕 찍으시게 되면 최소값이 0인데 최대값이 다르군요. 얘를 최대값 300이라고 수정을 할 거고요. 그렇다면 그 단위가 50, 100, 150, 200으로 기본 단위가 바뀌어져 있는데 여기는 100, 200, 300이라고 100단위이니까 그것도 좀 수정을 해주셔야 되겠네요. 기본을 100이라고 바꿔줍니다. 큼직큼직하게 보면 이 정도이고요. 좀 더 세세하게 들어가자면 우리 거는 선들이 지금 잘 안 보이고 있죠. 근데 문제지에는 선이 자세히 잘 보이고 있네요. 그런 것까지도 맞춰주고 싶다면 예를요 라고 왼쪽에 있는 얘들 선택하셔서 모양새를 맞춰주는 거 맨 앞쪽에 깡통을 선택하시게 되면 채워주는 거나 선을 수정하실 수가 있어요. 선이 마음에 안 든다 라고 했으니까 선을 열어보시고 실선을 줄게 라고 하면 이렇게 선이 들어간 거 확인할 수 있죠. 오른쪽에 있는 축도 마찬가지입니다. 선에 대해서 만들고 싶어요. 선이 실선입니다. 라고 눌러주시면 선이 보여요. 아래쪽에 있는 표 모양도 선이 있어요. 라고 하시게 되면 좀 더 뚜렷하게 보일 거고요. 꺾은 선형을 보시게 되면 중간중간에 이렇게 표식들이 있는데 우리 거 표식의 경우에는 좀 조그맣게 보이고요. 결과물에 보시면 표식이 좀 커 보이죠? 그런 것들도 그 모양들을 하나하나 수정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 거 채우거나 선 모양 바꿔주는 거에서 얘를 표식에 대한 얘기 더 하고 싶습니다. 표식의 옵션까지 열고 들어가시면 현재는 자동으로 되어 있는데 내가 원하는 건 마름모 모양이다 라고 바꾸고 싶다면 기본 제공되는 거에서 모양을 마름모로 바꿔주시면 되겠고요. 크기도 5가 너무 작아 보여요. 10이라고 곱빼기로 키워주시면 이제 얘가 이렇게 커 보이게 되죠. 마지막으로 도형을 삽입해 볼까요? 없는 걸 집어넣는 거 삽입, 도형을 넣을 거예요. 도형, 화살표 모양에서 잘 찾으시고요. 글씨 입력할게요.
문제에서는 도형에 대해서 미세효과 파랑의 강조 1이고 글꼴도 지정이 되어 있군요. 예를요 라고 선택하셔서 위쪽에 서식을 보시게 되면 도형에 미리 만들어진 스타일들 쭉 나열된 거 확인할 수 있을 거고요. 미세효과에서 파랑의 강조 1을 찾으시면 되겠네요. 이름을 정확하게 똑 떨어지는 거 찾으셔서 적용하시면 되겠고요. 글자는 홈에 가서 찾아주시면 되겠죠. 굴림의 18. 도형 슬라이드로 넘어가겠습니다. 마지막 슬라이드 만들게요. 제목 넣겠습니다. 도형 슬라이드에서는 도형들을 넣게 되게 많은데 혹시라도 시간이 모자라서 전체를 다 만들 수 없을 것 같다 하시는 분들은 기능상 스마트 아트라고 하는 친구를 놓치시면 아까우니까 요만큼을 먼저 만드시고 그리고 나서 남은 시간 동안에 여유롭게 만드시면 되겠죠. 도형 만드느라고 스마트 아트라든지 그룹으로 묶고 애니메이션 효과 이런 것들을 다 날려버리시게 되면 아까우니까요. 기능들을 더 많이 적용할 수 있는 친구를 먼저 공략하시고 남은 시간 동안에 도형들을 만드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연습하시는 동안은 당연히 전체 다 만들어야 되겠지만요. 밑에 깔려있는 도형부터 만들도록 할게요. 없는 거 집어넣는 건 삽입, 도형을 넣겠습니다. 도형. 글씨들을 몽땅 다 궁서의 18로 바꿀까요? 전체를 넓게 드래그 하셔서 글꼴은 홈에 가서 맞추는 거죠. 도형에 따라서 방향을 뒤집어 줬을 때 글씨가 뒤집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에는 어쩔 수 없이 글 상자를 따로 만들어서 제작을 하셔야 해요. 삽입에 텍스트 상자 이용하셔서 클릭 드래그 하시고 글자를 따로 써서 얹겠습니다. 도형 중에서 선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 선들도 역시 도형에서 작성을 하시면 되는데 삽입에 도형 가시게 되면 이렇게 윗부분에 선들이 보일 거고요. 양쪽 끝자락에 뭔가 기호가 있는 친구면 연결선 있는 친구 얘겠죠. 클릭하셔서 도형 가까이 가면 이렇게 동글동글 점박이가 보입니다. 여기 점에서부터 시작해요 라고 정확하게 점에다 대고 클릭 드래그, 도착하는 건 이쪽 점에서 끝나요 라고 도착 지점에 점을 마우스 갖다 놓으시면 이렇게 정확한 위치에 도형이 들어갈 거고요. 그 친구에 대해서 선의 두께 값을 조절할 수 있겠죠. 위쪽에 서식 메뉴에 가시게 되면 도형의 윤곽선 두께 값을 바꾸실 수 있습니다. 나머지 스마트 아트는 천천히 찾으시면 되겠죠. 없는 거 집어넣을 땐 삽입, 스마트 아트를 넣을 거예요. 초록색 화살표 모양 보이시죠? 스마트 아트. 가장 비슷한 친구들을 찾아주시면 돼요. 개수는 다를 수 있습니다. 네모 화살, 네모 화살 이렇게 되어 있는 친구를 천천히 찾아주시면 되겠죠. 이 느낌일까요?
스마트 아트의 경우에는 가장자리에 요 조절점이 보이시죠? 네모난 상자에 동글동글 단추들이 조절점이고요. 하나하나를 따로따로 도형을 수정하는 게 아니라 이 전체 외곽선 테두리를 크기 조절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조절점에다 대고 크기를 맞춰주시면 되겠고요. 색깔이 알록달록해 보인다면 색상을 바꿔주시면 되는데 비슷비슷해 보이죠? 그렇다면 알록달록할 필요는 없어서 예를요 라고 선택하고 계시면 위쪽에 스마트 아트의 디자인이 뜹니다. 거기에서 색깔을 알록달록 해줘야 되는 경우는 그렇게 선택하시면 되고 지금은 일정하니까 그거까지는 하지 않을게요. 다만 3차원의 경사로 스마트 아트를 주세요. 3차원의 광택 처리를 하세요. 라고 두 가지의 디자인을 줬네요. 모양 보시고 비슷한 친구를 고르시면 됩니다. 3차원의 경사라고 하는 친구 선택했더니 이렇게 안쪽으로 올록볼록 들어간 느낌 얘인 것 같죠? 삽입에 스마트 아트 가셔서 이번에는 피아노 건반처럼 생긴 친구로군요. 얘네요. 확인 단추 눌러서 글씨를 쓸 거고요. 맨 마지막에 스트레스라고 하는 거 요거 하나가 더 필요한데 지금은 건반이 1개, 2개, 3개밖에 없군요. 추가하시려면 왼쪽으로 가라 화살표 요 친구를 확장해서 열어주도록 할게요. 그러면 여기에 맨 막내둥이가 알코올이라고 하는 게 선택되어 있을 텐데 뒤쪽에다가 커서 두시고 엔터를 치시게 되면 동생 하나를 더 만들 수 있습니다. 스트레스라고. 더 이상은 동생을 추가할 게 아니니까 이 창문은 텍스트 창문 필요 없죠. 가입표 눌러서 닫아주시면 되겠고요. 역시나 크기는 가장자리에 있는 테두리에 있는 조절점들을 수정하시면 되겠습니다. 크기를 쭉 줄이셔서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글자들을 맞춰주도록 할게요. 저희 표 만들 때에 그 표에서도 표와 도형들이 글자를 따로따로 적용을 해야 된다라고 했듯이 여기 도형에서도 이 도형들과 스마트 아트들은 따로따로 글자 모양을 적용하셔야 됩니다. 얘는요 라고 스마트 아트를 선택하셔서 글자에 대한 건 홈으로 가시면 되겠고요. 동서의 크기는 18입니다 라고 맞춰주시면 되겠고요. 색깔은 별 언급이 없지만 까매 보이니까 깜장색으로 줄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 아래쪽에 피아노 건반처럼 생긴 스마트 아트도 글꼴 맞춰주셔야 되겠죠. 동서의 크기는 18입니다 라고 글자의 색깔이 흰 색깔이니까 그대로 둘까요? 스마트 아트에 스타일을 적용 안 했군요. 자, 디자인에 가시면 미리 만들어져 있는 스타일 중에서 광택 처리라고 하는 친구를 찾으셔서 적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도형들을 그룹화해서 애니메이션 움직거리는 효과를 주세요 라고 했습니다. 크게 이만큼이 1번이고요. 저만큼이 2번입니다 라고 번호를 매겨줬군요. 왼쪽에 있는 친구들 몽땅 다 넓게 드래그 하셔서 한 덩어리로 합칠게요. 오른쪽 버튼 눌러서 그룹화를 해주시면 되겠고 마찬가지로 요 친구들이라고 오른쪽 버튼 그룹화로 묶어주시면 이제 덩어리로 선택되는 걸 볼 수 있을 거예요. 동그라미 1번의 경우에는 날아오는 효과를 줄 거고요. 동그라미 2번은 나타내기 효과를 줄 겁니다. 얘는요 라고 선택하시고 애니메이션에서 애니메이션의 스타일 적용할 수 있어요. 왼쪽에 있는 친구는 날아오라고 했으니까 날아오기를 효과 주시면 되겠고요. 바깥 동네에 나와 있으면 그거 선택하시면 되는데 혹시라도 안 보일 경우에는 추가로 나타내기 효과를 선택하시면 되겠죠. 날아오기. 자, 이렇게 해서 날아는 왔는데 방향이 저희는 아래에서 위로 쑥 하고 올라온 거라면 문제에서는 오른쪽에서 날아오도록 방향까지도 지시를 해줬네요. 예를요 라고 선택하고 있으면 애니메이션 효과 준 거 확인할 수 있는데 그 방향은 옵션으로 바꿔주셔야 됩니다. 효과 옵션 가셔서 방향을 오른쪽에서 라고 바꿔주면 되겠죠. 2번도 예를요 라고 하셔서 애니메이션 스타일을 적용하시면 되겠고요. 얘는 나타내기 바로 보이네요. 클릭하셔서 적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순서를
1번 나오고 그 다음에 2번 나오도록 해주세요 라고 했습니다. 번호 보이시죠? 처음에 왼쪽에 있는 친구가 애니메이션 될 거고요. 그 다음에 2번 친구가 애니메이션 될 거예요 라고 그 순서에 맞춰서 작성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실제로 하이퍼링크라든지 애니메이션이 잘 작동되고 있는지를 최종적으로 점검하셔야 되겠죠? 슬라이드 쇼라고 클릭하셔서 처음부터 볼게요. 마우스로 클릭할 때마다 다음으로 넘어가고요. 자, 하이퍼링크 걸려 있으니까 갖다 대시면 손가락 보이지요? 클릭하면 아마도 5번째 슬라이드로 숑하고 이동할 거고요. 클릭해서 다음으로 넘어가면 6번째 슬라이드인데 애니메이션 좋죠? 왼쪽에 있는 거 먼저 나오고 오른쪽에 있는 거 나중에 나오고 여기까지 해서 저희 효과 준 것까지 확인을 해봤습니다. 파일 저장하셔야 되겠죠? 왼쪽 꼭대기에 파일 주시고 어디다 저장할 건지 경로를 정하셔야 되겠죠? 시험장에서는 ITQ라고 하는 방이 따로 있다고 했었어요. 거기에다가 파일의 이름, 수험번호 빼기 본인의 이름 이렇게 해서 저장을 끝마치게 되면 맨 위쪽에 파일의 이름이 제대로 새겨진 것 확인이 될 겁니다. 2021년 5월달 문제 함께 풀어봤고요. 열공하셔서 다음 달에 꼭 합격하시길 기원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